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고려의 태조 왕건. 그는 과연 온전한 혈통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왕위에 올랐을까요? 아니면 그가 평생을 감추려 했거나 어쩌면 필사적으로 극복해야만 했던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웅장한 왕조의 역사가 시작된 그 이면에는 한 인물의 치열하고도 은밀한 드라마가 숨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위대한 왕건이 모습 뒤편에 가려진 인간적인 고뇌와 역경, 그리고 그것을 발판 삼아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비범한 리더십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역사의 진면목을 함께 찾아 나서 볼까요? 고려의 건국자이자 통일군주, 바로 왕건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마도 굳건한 의지와 카리스마로 무너져가는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고 새로운 천년 왕조의 기틀을 다진 위풍당당한 제왕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는 혼란했던 시기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지혜로운 전략으로 대륙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죠. 하지만 이런 빛나는 업적과 영웅적인 면모 뒤편에는 그를 둘러싼 알 수 없는 소문과 모호한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마치 안개처럼 희미하게 드리워진 출생의 비밀 같은 것들이 말이죠.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의 삶과 고려, 건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법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신라 사회의 엄격한 골품 제도를 생각해보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곧 혈통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성골, 진골 같은 신분만이 최고 지위에 오를 수 있었고 그 외의 신분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결코 왕좌에 앉을 수 없었죠. 그런데 왕건이 가문은 이러한 통념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지금의 개성, 당시 송악을 기반으로 삼아 바다를 무대로 큰 힘을 키웠던 해상 무역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에 그치지 않고 넓은 바다를 오가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자신들만의 강력한 사병을 거느렸던 지방 호족이었죠. 이러한 배경은 당시 신라의 귀족 중심 사회에서는 상당히 이단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는 화려한 귀족들이 금은 보화로 치장하고 격식 있는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을 겁니다. 반면 송악에서는 거친 파도와 싸우며 무역선을 운항하고 다양한 물품을 실어 나르며 실용적인 힘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두 세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왕건이 조상들은 바로 그 송악의 바닷길을 통해 부와 권력을 쌓아 올린 이른바 바다의 아들들이었던 셈이죠. 그들은 신라 중앙 귀족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독자적인 기반은 역설적으로 왕이 되기 위한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약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왕건은 어떻게 이러한 출신적 한계를 극복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위대한 왕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그의 가문이 가졌던 정통성 결여라는 약점은 어쩌면 그가 왕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거대한 장벽이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산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고 평생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었던 굴레와도 같았겠죠. 하지만 그는 이 굴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왕건은 먼저 자신의 권위를 신성하게 포장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흔히 전해지는 용의 후손 이야기나 신비로운 탄생 설화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예시죠.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처럼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신화적인 서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혼란한 시대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리더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단지 힘만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받아 태어난 비범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 노력했던 것이죠. 동시에 왕건은 인재를 등용하고 포용하는 데 있어서도 남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는 출신 성분이나 배경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능력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모았습니다. 신라의 골품제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다양한 지역의 호족들과 전략적인 혼인 정책을 펼쳐 세력을 확장하고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안으며 새로운 정통성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기존의 낡은 혈통 중심의 질서가 아닌 능력과 포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가진 출신적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하는 지혜로운 전략이었습니다. 마치 튼튼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여러 줄기를 한데 엮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왕권은 혼란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을 보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백성들의 삶을 살피며 그들의 마음을 얻는 데 진심이었죠. 이는 그가 하늘의 뜻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야말로 어떤 혈통적 정당성보다 강력한 왕권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왕권은 자신의 운명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신화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며 민심을 얻는 다각적인 전략과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후삼국 통일과 고려, 건국이라는 위대한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이처럼 왕권이 펼쳐보인 다각적인 전략과 놀라운 지혜는 결국 혼란스러웠던 후삼국 시대를 하나로 묶어내는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죠. 그는 단순히 강력한 무력만을 앞세워 모든 것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출신적 약점으로 여겨졌던 배경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젖히는 강력한 강점으로 변모했습니다. 오직 한정된 혈통에만 갇히지 않고 실력과 넓은 포용력으로 인재를 모으고 백성의 민심을 얻어 세워진 나라, 그것이 바로 고려였으니까요. 이는 기존의 낡은 질서와는 확연히 다른 혁신적인 접근이었죠. 신라의 오랜 골품 제도가 그 생명력을 다하고 무너져 내리던 혼란의 한복판에서 왕권은 모든 이에게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신분이나 지역적 배경에 결코 얽매이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의 능력과 공헌만을 보고 인재를 등용하는 과감한 정책을 펼쳤죠. 이는 그가 일찍이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며 얻었던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방식과 깊이 맞닿아 있었을 겁니다. 마치 낡고 해진 옷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맞춤옷으로 갈아입듯 고려는 과거의 낡은 굴레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진정한 실력주의를 표방하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후삼국의 복잡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선 속에서도 왕권은 끈질기게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견훤이 신라 경혜왕을 시해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후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스스로 고려에 기부했을 때 왕권은 그를 극진히 예우하며 신라 백성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었죠. 무력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고 굴복시키기보다는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진정한 통일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는 그의 해상 호족이라는 출신적 한계가 오히려 모든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넓고 깊은 포용의 리더십으로 승화된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마치 거친 바다가 모든 강물을 품어 안듯 말입니다. 그의 출생 비밀, 즉 왕족이 아닌 해상 호족이라는 배경은 어쩌면 그가 왕조를 세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권은 이를 한탄하거나 숨기기보다 오히려 기회로 삼아 특정 혈통이 아닌 모두를 위한 나라라는 새로운 정통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고려는 그렇게 찬란하게 태어났습니다. 오랜 혼란과 분열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족 통합의 새로운 천년 역사를 시작한 기념비적인 순간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출신 성분이나 배경이라는 보이지 않는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왕건이 이야기는 진정한 리더십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무엇이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의 삶은 한 개인이 가진 출생의 비밀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고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리더십의 본질을 웅변하는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왕건이 출생 비밀은 그가 우리에게 남긴 수많은 유산 중에서도 가장 값지고 위대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는 과연 그의 비전대로 굳건히 발전해 나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려 건국 이후 왕건이 직면했던 또 다른 수많은 도전과 그 난관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국가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리더의 모습을 더욱 깊이 있고 풍성하게 조명해 볼까 합니다. 고려가 찬란하게 문을 열었던 그 순간, 과연 태조 왕건은 어떤 지혜와 전략으로 자신을 올가매려 했던 운명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대를 창조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힘만으로 이룬 왕조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그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왕건은 자신의 출신이 가진 약점을 오히려 강력한 신화적 서사로 덧입히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미천한 호족이 아닌 용의 후예이자 신비로운 기운을 타고난 존재로 포장했죠. 밤하늘을 가르는 오색 찬란한 용의 기상처럼 하늘이 내린 왕이라는 인식을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심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탄생설화는 당시 혼란스러웠던 민심에 안정감을 주고 왕건이라는 인물에게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권위를 부여하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인재를 등용하고 세력을 포용하는 데 있어 실로 놀라운 해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왕건은 출신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능력과 덕망을 기준으로 인재를 발탁했습니다. 신라의 골품제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파격적인 인사 정책이었죠. 또한 그는 지방의 수많은 호족들과의 전략적인 혼인 정책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다져나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여러 지류를 품어 바다로 나아가듯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세력들을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안으며 새로운 고려라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는 특정 혈통 중심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능력과 포용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 혁신적인 리더십의 표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건은 무엇보다 백성의 마음을 얻는 데 진심을 다했습니다. 오랜 전란과 폭정으로 지쳐있던 백성들에게 그는 마치 가뭄 끝 단비 같은 존재였죠. 무거운 세금을 경감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펼치며 고통받는 이들을 보듬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백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었고 승리 후에도 보복 대신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늘의 뜻은 곧 민심이라는 그의 철학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깊은 신뢰와 지지는 그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데 있어 어떤 군사력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왕건은 자신의 출신적 약점을 역으로 활용하는 비범한 지략과 시대를 아우르는 포용력, 그리고 백성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난세를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삼국이라는 기나긴 분열과 혼란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민족 통합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의 고려 건국은 단순히 무력으로 왕위를 쟁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출신이라는 낡은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직 능력과 포용력만이 진정한 리더십의 조건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왕건이 출생 비밀은 그에게 커다란 장애물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모두를 위한 나라라는 새로운 정통성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고려는 그렇게 혈통의 장벽을 넘어선 오직 실력과 덕망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질서를 표방하며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태조 왕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진정한 왕의 자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의 삶이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탁월한 능력과 넓은 포용력,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리더십의 본질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평가할 때 보이지 않는 잣대, 즉 그의 출신이나 배경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왕건의 이야기는 그러한 편견을 뛰어넘어 한 개인이 가진 비밀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고 시대를 초월하는 리더십의 가치를 웅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태조 왕건이 우리에게 남긴 수많은 유산 중에서 그의 출생 비밀을 극복해낸 과정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위대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태조 왕건은 마침내 혼란으로 얼룩졌던 후삼국 시대를 종결시키고 모두가 염원하던 새로운 통일 왕조 고려를 굳건히 세워냈습니다. 그의 위대한 승리는 단순히 칼과 무력만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를 올감했던 출신이라는 낡은 굴레를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의 리더십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바꾸어낸 결과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이 될 수 있었던 해상 호족이라는 배경을 역설적으로 다양한 세력을 흡수하고 통합하는 기회로 삼으며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의 주춧돌을 놓았던 것이죠. 이로써 고려는 단순히 영토를 넓힌 것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품은 국가로 태어났습니다. 고려는 특정 혈통의 절대적 우위가 아닌 오직 탁월한 능력과 드넓은 포용력으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왕건이 출생 비밀은 역설적으로 기존 신라 골품제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왕조의 탄생을 넘어 진정한 의미에서 낡은 관습과 편견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연 실로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의 통치 철학은 고려의 건국 이념 속에 깊이 스며들어 앞으로 1000년을 이어갈 왕조의 근간을 이루었죠. 그가 꿈꾼 세상은 그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태조 왕건이 개경의 드넓은 벌판 위에서 고려의 개국을 선포하던 그 순간, 그의 출신적 한계는 더 이상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선 그의 모습은 혼란에 지친 백성들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주었을 테죠. 그의 삶 자체가 능력과 포용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자격이자 시대를 이끄는 빛나는 가치임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혈통이라는 낡은 잣대에 갇히지 않고 오직 실력과 덕망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뒤바꾼 위대한 리더십의 정점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왕의 자격은 태어날 때부터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스스로 갈고 닦아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의 일생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리더십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출신 성분이나 배경에 무의식적으로 얽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태조 왕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개인이 가진 이른바 비밀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고 시대를 초월하는 리더십의 본질을 이토록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태조 왕건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메시지는 바로 그가 지녔던 출생의 비밀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 그 용기와 지혜에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유산은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되새기게 합니다. 그렇다면 태조 왕건이 세운 이 새로운 나라 고려는 과연 그의 비전대로 순탄하게 발전해 나갔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 건국 이후 그가 직면했던 또 다른 수많은 도전과 그 난관들을 현명하게 해결하며 진정한 국가의 기틀을 다져나간 위대한 리더의 모습을 더욱 자세히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